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웰리스를 주제로 시작하는 2021 한국 웰리스 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웰리스 산업 종사자의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를 초청 강연자로 초청해주신 한국 웰리스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공지능 및 응용 서비스 기업인 블루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건 박사라고 합니다. 학부와 석사 과정은 체육학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에서는 운동생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박사 과정에서는 공대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하였고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인공지능 분야 서비스 기획과 연구개발 분야를 수행하면서 AI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청된 것도 이러한 제 과거 이력이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웰리스 산업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댐 구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웰리스 산업의 연관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함께 공부한 다음에 AI를 활용한 대표적인 비대면 웰리스 프로그램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웰리스 산업 종사자의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제 과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제 강연에 대한 결론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 참가자를 비롯하여 아마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 웰리스 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 또한 과거 스포츠 전문가와 소비자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했기에 이 문구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코로나19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체중 증가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판 유질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한국판 유질은 크게 세 가지 분야, 디지털 유질 추진, AI 인재 양성 및 교육, AI 신기술 확보, 제도 기반 정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유질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확대 및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의 세분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에 인공지능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포함한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민간 영역에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AI 허브라는 사이트에서 170종 이상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으니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웰리스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해 있는 비전 분야와 헬스케어 데이터도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도 올해에는 야구, 배구, 태권도, 복싱 등이 추가되어 2022년 봄 또는 여름쯤에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웰리스 산업 종사자의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환경이 필요합니다. 웰리스 산업 종사자에게는 실내 체육관, 실외 체육관, 대학원 실험실, 일반 야외 공간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도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종목과 신체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할지 정해지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수집할지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도록 전처리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전처리가 진행된 이후 1차로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1차 검수가 진행이 되고 그 이상이 없다면 데이터 정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라벨링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라벨링을 수행하고 다시 2차 검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2차 검수가 완료된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AI 학습용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고 AI 학습 모델에 대한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응용 서비스에 활용하게 됩니다. 응용 서비스에 적용한 데이터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허브에 게재되는 과정을 거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축한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품질관리 조직을 별도로 조직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이 품질관리 조직은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데이터 품질관리에 자격을 갖춘 자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TTA라는 약자로 불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분야별로 구축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AI 허브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대면으로 진행하던 기존 서비스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 명이 동시에 밀집된 공간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중 이미지 데이터는 비대면으로 운동 참여자의 동작이 적절한지 운동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지 거울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관절의 각도와 근육이 사용되는 힘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받아 분석하여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에도 데이터가 활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학 관점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허브에 공개된 데이터셋을 참고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허브에 공개된 데이터셋 중 사람, 동작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인 이상 인체 데이터 중 2D 영상 이미지 200만 장, 3D 모델 40만 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데이터 형식은 2D, 3D 키포인트, 3D 모델과 폴리곤, 세그멘트 정보로 원시 데이터는 JPG와 오브젝트, JSON 포맷을 기준으로 합니다. 데이터의 카테고리별 데이터 분류표는 다음 표와 같은데 웰리스 산업 종사자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이 표입니다. 동작의 분류에서 대분류, 중분류, 수분류, 심지어 각 동작을 정의하는 것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 설계에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웰리스 산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체조라는 분야, 그리고 국민건강체조, 응용동작,
도전적 동작, 그 다음에 또 상세하게 보면은 T 자세, 여신 자세 이러한 설명들이 있는데 우리의 웰니스의 카테고리를 신체 활동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그 신체 활동에 대한 신체 활동량 정보들이 같이 카테고리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설계된다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면 좋을까요? 그 답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배구 영상 데이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배구를 예시로 든 것은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보다 설명하기 쉽기에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위치한 맵과 같이 데이터의 매트릭스 또는 맵을 현실에 맞도록 구조를 잡습니다. 그 다음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치할 카메라의 위치와 그 카메라 화각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의 샘플을 찾습니다. 영상 데이터의 화질, 즉 해상도는 데이터의 저장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상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사전에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영상으로 확보하고자 할 때 배구 한 경기에 소모되는 시간, 그리고 해상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장치인 메모리의 크기와 대조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기 위해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의 이동 방향을 자동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설계하였습니다. 클라우드의 용량은 최종 수집된 데이터의 총량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운로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그 스펙을 정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어떤 운동 동작이 수행되었는지 기록하기 위해 상용화된 태깅 툴인 다트피쉬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태깅된 데이터는 CSV 파일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실행될 때 인간의 눈은 이어지는 이미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 영상에서 매 초당 보여지는 이미지의 수를 우리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약자로 FPS라고 부르는데 1초당 프레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FPS가 높을수록 인간의 눈은 보다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영상은 60fps 이상으로 획득해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기에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60fps 이상으로 수집하면 좋지만 프레임 수가 높은 카메라일수록 고가 장비일 가능성이 있기에 확보된 예산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요 GIF 파일은 스쿼트 동작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할 때 그 라벨링 동작의 각각의 단계별 요소들을 구분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연결된 영상 혹은 이미지 파일로 GIF 파일로 형성했을 때 이런 파일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정제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제에 앞서 우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바운딩 박스는 객체의 좌우 상하면을 들어오도록 사각형의 바운드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고 객체 외의 여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곤은 바운딩 박스보다 정밀하게 객체만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고 폴리라인은 인도와 차선,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키포인트는 코, 눈, 입과 같이 객체의 중요 특징점을 지정하여 물체를 추적하고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큐보이드는 2D 사진을 3D로 표현할 때 활용하고 바디는 사람의 관점과 기계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페이스는 얼굴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 진행하고 핸즈는 수어 등 손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정제 시 활용하게 됩니다. 관절은 0부터 26까지의 번호가 각 신체 분절의 명칭으로 정의하는데
스포츠 동작 및 신체 활동에 대한 동작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용화된 툴을 이용하여 동작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이 모두 진행되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딥러닝에서 주로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쓰이며 컨볼루전이라는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CNN은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공간적, 지역적 통보를 유지한 채 특성들의 계층을 빌드업하는 과정입니다. CNN의 주요 포인트는 이미지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 그리고 이미지의 한 픽셀과 주변 픽셀들의 연관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CNN을 쓰는지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새의 이미지인지 아니지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새의 주요 특징인 새의 부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의 전체 이미지에서 새의 부리 부분은 비교적 작은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모델이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는 새의 부리 부분을 잘라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CNN 모델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MNIST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샘플 중 하나이며 손글씨로 쓰여진 8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28 곱하기 28 단위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의 입력값을 28 곱하기 28 매트리스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2차원 이미지를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CNN에 넣어줄 입력값은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된 이미지입니다. 조금 더 간략한 예를 위해 위와 같이 5 곱하기 5의 매트릭스로 표현한 이미지 입력값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CNN은 필터가 존재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에는 3 곱하기 3의 필터입니다. 우리의 입력값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같은 필터를 반복 적용해 패턴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이 필터를 이용해 전선 처리를 해주는데 이 연산 처리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간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너 프로덕트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산수학의 기초이므로 간단히 이미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두 매트릭스를 놓고 각 위치에 있는 숫자를 곱해 모두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빨간색 테두리 부분의 매트리스와 필터의 이너 프로덕트 연산을 해주면 그 결과값은 4가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한 칸 옆으로 옮겨주면 이번엔 그 빨간 테두리 부분의 매트리스와 필터의 연산 처리를 해주어 결과값에 3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체 이미지 매트리스의 필터 매트리스를 조금씩 굴집이며 반복해 줍니다. 여기는 1과 그리고 1을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얻어진 결과값이 분홍색으로 된 매트리스입니다. CNN의 구조는 기존의 완전 연결 계층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이전 계층의 모든 뉴런과 결합되어 있는 어핀 계층으로 구현됐지만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들을 활성화 함수 앞뒤에 배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각 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입력값은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를 가진 크기를 가진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결과값을 얻습니다. 즉, 한 개의 28 곱하기 28 이미지 입력값에 10개의 5 곱하기 5 필터를 사용해서 10의 24 곱하기 24 매트리스, 즉 컨볼루션 결과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이렇게 도출을 해낸 결과값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은 각 결과값의 차원을 축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코릴레이션, 연관성이 낮은 부분을 삭제해서 그 결과값을 점차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시키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주면 드디어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게 됩니다. 딥러닝의 기본은 파라미터들을 최적의 값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시키냐 하는 것은 모델 트레이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킬 때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CNN 모델의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는 몇 개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모델 매개 변수는 모델 내부에 있으며 입력 데이터로부터 값이 추정될 수 있는 설정 변수입니다.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외부에 있으며 데이터로부터 값이 추정될 수 없는 설명 변수입니다. 첫 컨볼루션 과정에서 5 곱하기 5 크기의 필터 1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250개의 매트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풀링 레이어에서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개념이므로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과정에서는 5 곱하기 5 곱하기 10 크기의 텐서 20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000개의 매개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개의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들에서 각각 매개 변수 32,000개, 100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략한 인터셉트 값까지 고려하면 총 38,250개 이상의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파이썬 코드로 구현되어 있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활용 능력과 코드를 읽고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기에 활용성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다소 높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니아의 지원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이 클라우드워커라고 불리는 데이터 라벨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데이터 라벨러 교육과정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툴을 사용하는 방법, 음성 텍스트와 사례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른 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 엔진에 관련 사항을 검색해 보시고 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비대면 트레이닝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트레이닝이 대면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지 아닌지, 만약 아니라면 소비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하고, 앞으로 비대면 트레이닝에 대한 운동 효과 검증을 웰니스 산업 종사자가 해야 하는 영역인지, 아니면 디지털 분야의 공학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할지를 정하는 것은 바로
웰니스 산업 종사자의 몫이 아닐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을 늦추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